안녕하세요. 웰빙룩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정식 컨텐츠는 아니라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제는 남양주 개물림 사건인데요. 이제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다가 남양주 개물림 사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저의 생각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같이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남양주 개물림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남양주 인근에서 큰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공격하여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강아지는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혼종으로 추측이 되는 걸로 제가 기사를 봤고요. 인근에서 개 주인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이고 근처에 개농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단체의 주장으로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사실인지 모르지만 듣기로는 엉덩이 쪽 부분에 이제 변이나 이런 게 지저분하게 있는 걸로 봐서는 강아지 농장에서 키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개농장 주인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락사 결정에 대한 제 의견인데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영욱이나 다른 강아지 전문가들도 이런 개물림 사건에 대해서는 안락사가 맞다는 판단을 많이 내리신 걸 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강아지가 뭐 고의로 했든 아니면은 뭐 실수로 했든 그것보다는 이 강아지가 개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걸 받쳐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말 힘들 수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안타깝고 강아지도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방송에 채팅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고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든 사람이든 태어났을 때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는 더욱 사람을 공격하고 물려고 태어나는 존재라기보단 사람과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아지가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그걸 알려고 하려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는 사실에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영화 조커에 보면 주인공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떠한 계기와 사건들로 인해서 나쁜 짓을 계속하게 되고 영화의 전반적인 주제로는 이것이 과연 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애매하게 보여주면서 끝나는 영화로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조커가 이 사건의 대형견에 비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아지도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동물이지만 어떠한 사건이나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서 그렇게 사람을 물 수밖에 없는 조커로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강아지가 나쁘다, 안락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뉴스를 보면 개물림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개물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또 이러한 유기견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 마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안 좋은 시선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 반대 의견 측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채팅창에서는 동물보호단체는 보조금과 기부금을 위해서 움직이는, 쉽게 말해서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개물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해서 계속 이야기를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웠고요. 동물보호단체가 정말 많은 신뢰를 잃고 있구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유기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있는 개들이나 강아지들이 사람을 무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럴 때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마개를 한다든지 특별히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고요. 이러한 사건이 정말 불의치 않게 실수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밖에서는 꼭 입마개를 하지만 집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무조건 입마개를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때 사람을 문다거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안락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에 따라서 나눠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논의가 되면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전문가들이 이 강아지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사람과 동물들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처럼 여길 게 아니라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제가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을 그냥 공유하고 싶어서 찍은 영상이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